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코로나 시절에 너무 힘드시죠? 여러 가지 지금 벌써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삶의 제약, 몸이 불편하고 활발히 돌아다니기도 어렵고 운동하거나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삶이 참 답답하고 우울하죠. 그런가 하면은 또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같은 분들은 생계에 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또 집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이제 있는 사람도 세월이 그럼에도 잘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뭔가 왜 이렇게 우리 같이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생각들, 또 그동안 쌓여졌던 지식들, 경험했던 지혜의 조각들을 그냥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이 닿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마음을 좀 교류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게 이게 팬데믹 시대에 좀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문을 열었는데요. 타이틀을 생각이 머무는 쉼터라고 하였습니다. 생각이 머무는 쉼터는 내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잠시 머무르기도 하고 또 어쩌면 그 쉼터에서 생각을 퍼올리기도 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된 내용들은 이제 시인들의 시도 한 편씩 읽고요. 또 어쩌다가 저도 한 편씩 지어놓은 거 있으면 그것도 읽고 낭송하고 또 이제 제가 전공한 법이라 이제 판례 같은 것도 분석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환경 문제, 지금 환경 위기 시대에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환경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나머지는 조금씩 시사 문제 그때그때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참 요즘에는 그 20대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17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고 절체절명의 그 지금 시기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놓여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콘트급으로 말하자면은 스트로크급과 크루저급이 이렇게 대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론은 접전을 하고 있거나 때로는 그 스트로크비 앞서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세상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우리는 이제 이 나이만큼 살다 보면은 역사적인 안목이나 역사적인 과정이나 또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과정으로 봐서 그냥 사람을 저 사람은 정치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눈에 보이죠. 그런데 너무나 정말 이렇게 조금이 없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바로 어디에서 오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청산되지 않는 역사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 실태의 실패에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저의 이제 이 유튜브를 하다 보면 저희 정체성도 조금씩 바뀌어가겠죠. 저희 정체도 그러겠지만 상당한 기간의 공직생활과 교직생활 이렇게 교단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를 많이 생각하고 살았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가 청산되지 않는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청산되지 않는 그 과거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청산되지 않는 거는 그 청산되지 않는 역사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예로 일본 그 식민 지배의 일본은 남의 나라를 찬탈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서도 진정으로 반성이나 사과를 없이 그야말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또 그냥 뭐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아베 정권이 2015년도에 그 안보 자위권 행사를 입법을 한 거죠. 법안 통과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의 망령이 되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아까 같은 말이 청산되지 않는 과거는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역사는 어떤가? 우리나라 역사도 1948년도 그 재헌헌법 때 반민주행위의 처벌법, 반민주행위 처벌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반민특위를 이제 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자유당 정권과 그 친일 세력들이 그거를 반민특위를 무산을 하고 아주 그리고 철저하게 오히려 복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행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부터서가 그때가 바로 우리 역사가 왜곡되고 불행한 역사가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죠. 어쩌면 발화점, 역사적 그 오류의 왜곡의 발화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4.19라든지 5.18이라든지 60 항쟁이라든지 뭐 촛불 혁명에 이어서 민주정권이 중간중간 들어섰지만 한 번도 단 한 번도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벌이나 보복을 하지 않았죠. 국민 통합이라는 그런 정치적 기저를 담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보복을 하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 보니까 그때 가지고 있었던 친일이라든지 독재 정권들의 후예들은 각 기업들과 또 국고에서 그 많은 그런 그 돈들이 농공행상 분배를 받아가지고 권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이제 금력 같은 것들이 탄탄하게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두둔해주고 그런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친일 독재 그 수구 세력들은 튼실하게 경제적이라든지 그런 권력에 안정되고 아주 그 두터워져 버린 거죠. 그 카르텔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금력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그 언론이라든지 또 토건업계의 그 막강한 금력, 그 금융마피아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탄탄한 철옹성 같은 성역, 그러니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런 상황은 우리가 이제 바로 청산되지 않는 역사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히틀러의 파시즘이나 그런 독재 잔재들을 완전히 청산을 했죠. 빌리 블란트 수장이 완전히 청산을 하고 사죄를 하고 그 겸손대의 모든 교육 제도가 반민주를 철저히 배격하고 저항권을 행사하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용서라는 우리 전두환 같은 사람도 김대중 대통령이 용서함으로써 떵떵거리고 아주 온갖 치부를 다스리고 밑바닥에 모든 그런 탄탄한 그런 이제 보장되는 모든 인맥들을 형성을 하면서 두텁게 하다가 자기 천수를 다 누리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죄를 처벌하지를 않고 있으니까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권력과 금력과 모든 것들을 상류층의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그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반성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처벌을 하거나 그거를 처벌을 하거나 청산을 했으면 죄의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죄의식하고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그 용서라는 이름으로 뭐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죄의식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연시하고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누려하고 너희들은 뭐 우리들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개돼지를 취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적반하장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죠. 가책이라는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워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반대 현상으로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범죄들을 저질렀어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인합니다. 부인을 해도 자기에게 깔려있는 자기네를 힐들을 쳐주거나 자기의 법원, 검찰, 법원이 다 막아주고 언론이 다 막아주고 하기 때문에 아무런 가책도 없이 부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 써줍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그걸 오히려 뒤집어 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당하고 튼튼하죠 뭐. 그래서 특히나 언론이 지금 시청료를 받고 있는 KBS마저도 아니면은 지금 각 모든 TV 방송들, 종편 방송들 또 레거시 언론들을 모든 언론들이 하나같이
그야말로 지금 기득권 윤석열을 후보를 힐드 쳐주고 편두고, 아니 그 저 뭐 몇십만 원 그거 그 회의에서 먹어진 것을 개인이 무엇이 욕심이 나서 그 샌드위치를 10개를 사서 한꺼번에 먹습니까? 그리고 무슨 고기를 하면 자기가 그 돈 못 사 먹겠다고 그거를 공금으로 해서 부정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쓰면서 막 모든 언론에 전부 이렇게 아주 밤낮으로 그걸 도배질을 하면서도 윤석열의 이 엄청난, 응? 본인과 본부장, 본인과 부인과 장모의 그 죄는 우리가 일반인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 아주 도저히 이거는 평생 상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처벌하고, 청와대로 가면은 처벌받는다든지 가만 안 둔다든지 그렇게 협박이나 하고, 그렇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 지금 죽일 죄를 저지르고 지금 정치를 한 사람 같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무슨 개인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친척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무당들에게 무슨 했습니까? 나라를 국경에 정말 지금 외부적으로 국위 신장을 얼마나 해놨습니까? 선진국으로 도입했잖아요. 그렇게 시켜놓고. 그리고 그리고 지금 그 무역이라든지 경제는 얼마나 강화시켜 놨습니까? 10위권 내에 들게끔 만들고.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는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우리나라라도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2년 반인가요? 그 즈음부터서 지금 이게 코로나가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동안에 방역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정신이 없었죠. 그럼 부동산 문제는 그러면 현 정부가 책임 안 집니까? 부동산 문제는 전 정부부터 쭉 흘러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투기하고 그 사람 거기서 이어가는 것이지, 어디 한 시점부터서 딱 여기서부터서 여의동 해가지고 여기가 부동산을 망가지게 만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무슨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저주를 보는 그런 사람, 현 정부에게서 엄청난 수혜를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자격을, 내가 보기에는 정말 누구 말 왔다나 좀 과한 표현으로 쓰자면 동장도 못할 사람이 그야말로 중앙지검장 해가지고 검찰총장 만들어주니까 결국은 거기다 꼭 주인한테 칼을 꽂은 거 아닙니까? 성공시켜준 사람이 어디 그런 중앙지검장 안 되고 검찰총장 안 되면 어디 감히 대통령을 꿈꾸겠어요? 참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평생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대학의 학생들을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이 하나의 내 사인이나 내 결제가 이웃에게, 이 사회에게, 아니면 이 나라와 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얼마나 해를 끼칠 것인가, 그런 것을 완전히 숙고를 해서 해야 된다 하고 저는 가르쳐 왔고, 또 저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이 사람의 그 가족과 같은 이 행태로 삶은 이거 악마의 삶이지 사람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를 지지하고 무슨 이 국민의 몇 프로가 40%가 되니 45%가 되니 이렇답니까?
어떻게 이 5,200만의 우리 국민을 운명을 맡길 수가 있답니까? 정말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권력이나 이익을 계속 그 끼리끼리 너나만 먹고 천년만년 그러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왜 페어플레이 정신이 없습니까? 왜 정말로 잘한 사람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혹시 뭐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약간 뭐 손해를 보거나 가격이 내려가거나 세금이 좀 내려가거나 하면 좀 어떻습니까? 충분히 평생 먹고 살 거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하고 응? 같이 그리고 응? 법관이나 법원이 판사나 검판사들이 응? 정관이 뭐 하러 갔습니까? 아 평생 먹을 거 나오잖아요. 벌잖아요. 그거 뭐 죽을 때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영원히 욕심을 부리고 그런 그 폐단을 가지고 즉 그 카르텔을 형성을 해가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안 놀라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가진 사람은요 절대 정치로 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소시민으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 내가 유튜브를 하고 싶은 마음은 이렇습니다. 물론 삶의 여러 가지 여유나 뭐 인생의 의미를 되찾아보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더라. 설사 그렇게 살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는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부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감옥에 갔고 억울하게 감옥 갔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재판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못할 일을 한 사람들이 무엇을 더 국민한테 뻔뻔스럽게 표를 주십시오. 나 대통령 되려니까 표 주십시오. 나 영부인 되려니까 표를 주십시오. 근데 그것에 현혹되고 그것에 어떻게 그 사람을 그 정도 살았으면 3, 4, 50, 40, 50이 넘으면요 보입니다. 사람이 보여요. 모습에서 볼 수 있고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품위도 없고 아나무인이고 응? 포함무치 괴대지로 보는 그렇게 섬길 수 없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격을 갖고 있고 하늘로부터 천부인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오로지 자기만 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남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로 지배하면 되는 것이고 하는 사람으로 하는데 그거를 동조하고 산다. 정말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어쩔 때는 잠이 안 와요. 대한민국 저는 우리 아버지를 기억을 못합니다. 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셨기 때문에 하시면서 만주와 상해에서 생활을 하고 어쩌다 한 번씩 오셔서 자식 한 명씩 낳고 가시고 그렇게 하셨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그거를 보죠. 그 올곧은 것을 전해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건 정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대한민국 희망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고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문화강국 또 선진국 그것은요 무력이나 또 무슨 돈이 많은 것이 그게 아닙니다. 정말 품격 있고 정말 존중받고 위대한 그런 그 문화가 정말 풍성한 이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보기에요 이재명 후보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윤석열 씨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희망을 그래도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은 희망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